아, 아. 네, 그러면은 오늘 CNN2 세션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NN2 세션 발표를 맡은 10기 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어 저는 약간 세션을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계속 느꼈던 게 조금 더 참여하면서 이게 들으면은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좀 더 잘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을 계속해서 많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답해주신 분께는 또 요 페레로 로쉐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잘 참여해 주신 MVP 분께는 또 요거 5개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제가 어려운 거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뭐 대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못 했을 때 훨씬 더 그 내용이 더 기억에 남고 오래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굳이 뭐 대답 못 한다고 부끄러운 그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진짜 이 개념 몰라서 뭐 면접 때라든가 그럴 때 실수하는 게 훨씬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서로 참여하면서 세션 얻어가는 게 많은 세션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한테도 막 많이 질문도 하시고 저거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제가 좀 창피하겠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서로 배워가는 거고 익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이제 CNN1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 CNN2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워볼 거고 다음 주에는 CNN 심화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좀 경고를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개념들이 오늘 나오는 게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진짜 이걸 다 넣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처음 배우는 분이라면 솔직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냥 들으시면서 아, 이게 있었구나. 여기서 아이디어가 뭐가 사용됐구나. 이 정도씩만 캐치해 가시면서 그냥 약간 역사 공부하듯이 이렇게 쭉 흘러간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우선 지난 시간 리뷰해 볼 거고요. 그리고 CNN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핵심인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이 FCN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UNet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오늘 세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난 시간 CNN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임창재 씨, CNN이 뭘까요? 컨볼루셔널 이런 데서.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리는데 이거는 네, 연습 문제였기 때문에 배럴롯이 안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맞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 합성 곱 신경망이라고 한글로 번역할 수 있는 이게 바로 CNN인데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CNN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regularized type of feed-forward neural network that learns feature engineering by itself via filters or kernel optimization이라고 영어로 정의가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뜯어 보면은요. 여기서 이 regularized 좀 약간 수학이나 이런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regularized가 조금 더 간단하다. 약간 요런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인데 좀 더 간단한 타입인 거죠. 그리고 learns feature engineering. 피처 엔지니어링을 배운다는 건데 이 피처 엔지니어링이 피처 익스트랙션이랑 같은 말로 피처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필터 그리고 커넬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요게 뭘까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인공신경망들이 레이어 사이의 이 흐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feed forward neural network랑 recurrent neural network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feed forward 말 그대로
정보가 이제 앞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이 사이클이나 루프가 없는 거를 이제 feed forward neural network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그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일반적으로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는 뭐 overfitting 되기 쉽다는 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는 이렇게 루프가 있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양방향의 이런 흐름이 있는 거를 recurrent neural network라고 합니다.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필터도 사용을 하죠. 지난 시간에 CNN 세션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필터는 이 원본 데이터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행렬 값으로 이 원본 이미지의 특정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CNN이 이제 좀 일반적인 feed forward neural network, fully connected 레이어인데 이게 필터를 사용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egularized 아까 좀 간단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필터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이 파라미터 수를 줄여가지고 어, 조금 더 그런 학습에 드는 그런 계산을 조금 더 줄인 그런 효과를 얻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NN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우리 첼시 FC의 코너 갤러거라는 선수입니다. 오늘 리버풀한테 4대 1로 졌는데요. 이 선수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그냥 1채널 이제 흑백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하나 통과시켜서 25 곱하기 25의 크기로 만들고 싶다. 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트닝을 해가지고 쫙 이제 이거를 일렬로 펴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편 벡터는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 개의 사이즈, 만인 크기가 될 거고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파라미터는 만 곱하기 그리고 아웃풋으로 이제 25 곱하기 25의 크기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25 제곱입니다. 네. 만 곱하기 25의 제곱 크기의 이 파라미터를 가진 이 FC 레이어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벡터를 다시 한번 리쉐입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로 바꿔주면은 이미지를 100 곱하기 100 크기의 이미지에서 이제 25 곱하기 25 크기로 이렇게 줄이는 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FC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CNN 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25 곱하기 25 크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파라미터가 훨씬 더 적게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는 여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25 곱하기 25 개였는데 여기는 이제 6 곱하기 6개 이 파라미터만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거 R이 있어야 되고요. 네, 오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공식 요거 사용하면은 딱 25 곱하기 25에 이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n이 인풋 사이즈니까 여기가 100이 되고 마이너스 필터 사이즈 6을 해주고 플러스 패딩 1이니까 이제 2 해주고 S 4로 나누면 이제 90 6 나누기 4죠. 그러면은 이게 4, 2, 8, 4 아무튼 해가지고 네 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풋이 사이즈가 6이에요. 그리고 필터가 3입니다. 패딩 없고 스트레이트가 2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필터를 적용하면 아웃풋이 몇이 나올까요? 자, 또 한번 아시는 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그냥 랜덤으로 지목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발표하시면은 웬만하면 저 안 시킬 거기 때문에 미리 아는 거다 싶으면은 빨리빨리 발표하시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2분의 5 사이? 예?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가 된단 말인가요? 그러면 이 정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0.5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지를 반 잘라야 될까요? 하나 더 올릴까요? 올릴까요? 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릴까요? 네, 우선은 네, 잘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
피나는 거 아니죠? 네. 자, 올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소수점을 버리는 게 일반적으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 결과로는 아까 2분의 5, 이제 2.5가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2가 기본적으로 다른 그런 연산을 안 해주면은 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케라스를 활용해서 구현을 한 거고요. 쉐입이 똑같이 해주었는데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왔고요. 이게 그러면 왜 이 2가 나오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굵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3 곱하기 3 필터가 있습니다. 인풋은 6 곱하기 6이고 스트라이드는 저희가 2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이거 하나 컨볼루션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칸 가서 하나, 둘 이제 컨볼루션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두 칸을 가야 되는데 하나 하고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은 해주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만 해줘서 2 곱하기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설정을 이런 거 케라스 기준으로 하면 뭐 패딩, 세임 이렇게 해주면은 그 한쪽에만 제로 패딩을 그러니까 원래 제로 패딩을 해주면은 약간 여기도 00000 붙고 00000 붙고 여기도 00000 붙고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데 한쪽에만 이 제로 패딩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해 줌으로써 약간 여기에다가 하나, 둘 했다가 또 하나, 둘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가 3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소수점 버린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쓸 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CNN에 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CNN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NN의 발전 과정과 함께 꼭 등장하는 게 이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줄여서 ILSVRC라고 하는 요 대회가 이제 꼭 등장을 같이 많이 하는데요. 이 이미지넷 프로젝트가 이 사물 식별 소프트웨어 연구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데이터인데 이게 엄청 많은 그런 이미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넷 프로젝트에서 매년 주최한 이 대회 이거를 ILSVRC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저는 이미지넷 대회라고 오늘은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최한 이 소프트웨어 대회가 있는데 1000개의 클래스를 가진 엄청나게 클래스가 많은 이 데이터셋을 정확하게 분류해야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우승을 한 모델이, 처음으로 우승 아니죠. 처음으로 각광을 많이 받았던 모델이 바로 이 알렉스넷이라는 이 모델입니다. 2012년 11월 30일에 이 알렉스넷이 CNN 모델인데 이미지넷 2012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뭐 2위보다 한 뭐 10.8%포인트 엄청 정확도가 격차가 큰 격차로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이때부터 좀 AI, CNN 쪽의 열풍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넷의 오리지널 논문명이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인데 이 첫 번째 저자가 이 알렉스 형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알렉스넷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으로는 뭐 8개 레이어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CNN 뭐 컨볼루셔널 레이어 배웠죠. 5개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3개 이제 FC 레이어가 뒤에 결합이 돼서 이 이미지를 총 1000개 클래스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파라미터 6천만 개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구그르넷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발음할지 몰라서 좀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구그르넷이라고 일단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2014년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아이디어를 그냥 얻어 가시면 되는 게 굳이 뭐 복잡한 거는 아실 필요가 없고
이 CNN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레이어를 이제 늘리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크기를 키우는 건데 2013년 이제 이거 우승하기 전까지는 레이어의 그런 어 깊이가 다 한 10 미만이었어요. 근데 2014년에 이 구글 르넷과 또 다음에 나온 VGG 넷이 각각 22개, 또 19개로 이 2배 이상 레이어의 개수를 키웠다는 그런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5 에러율도 뭐 6.7%, 7.3%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런데 이 크기를 키울수록 학습 파라미터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또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런 과적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르넷이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망의 성능을 깊게 유지를 하면서도 파라미터 개수는 오히려 그 알렉스넷에 비해서 12배 적게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인셉션 모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병렬, 컨볼루션 뭐 이런 걸 활용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인셉션 모듈이 뭐냐? 일단은 1 곱하기 1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요런 거 여기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128이라는 이 피처 맵이 추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하지 않고 이제 5 바이 5 컨볼루션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게 되고 이때 파라미터는 뭐 160 밀리언 엄청 많죠.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이제 사용을 한다 하면은 어 28 곱하기 28 곱하기 128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 바이 원 곱하기 128 차원의 이 컨볼루션을 쭉 여기도 해주고 쭉 여기도 해주고 쭉 여기도 해주고 쭉 여기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이 원 바이 원을 이렇게 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은 총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하나가 나오고 또 한 바퀴 돌아요. 여기 또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가다 보니까 총 28 곱하기 28이 한 이제 레이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컨버루셔널 레이어를 총 32개를 써가지고 두 번째 레이어로 또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필터로. 이게 돌면은 또 그 다음 줄에 이렇게 하나 더 쌓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32개를 쌓여가지고 이렇게 28 곱하기 28 곱하기 32를 만든 다음에 또 5 곱하기 5 컨볼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28 곱하기 28 곱하기 64가 여기 똑같이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파라미터 개수는 4.4 밀리언으로 엄청 줄어든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셉션 중에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이거를 사용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이 병렬 구조 컨볼루션을 이렇게 하나의 피처 맵이 있으면은 원래는 그 컨볼루션 하나만 진행하고 또 넘겨주고 약간 이런 구조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병렬로 여러 개를 나눈 다음에 또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그냥 컨캐트네이트 해가지고 다음 레이어로 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여기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VGG 넷인데요. 요거는 아까 구글 르넷이 우승했던 그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2등인데 오히려 요 VGG 넷이 더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아까 구글 르넷보다 사용하기 쉬운 구조와 또 성능이 엄청 좋아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인기를 얻은 그런 모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VGG 19, 뭐 VGG 16, 막 이런 식으로 엄청 VGG도 다양하게 변형된 게 많은데 그걸 다 많이 사용되는데 다들 한 번씩은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준우승한 모델은 이제 VGG 19 모델로 총 19개 레이어가 있고 뭐 16개 컨볼루션 그리고 마지막 3개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VGG의 의, 뭐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전에는 11 곱하기 11, 7 바이 7
이런 좀 더 큰 그런 컨볼루셔널 필터를 보편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VGG는 3x3라는 이전보다 더 작은 크기의 이런 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어,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델이 이제 알렉스넷에 비해서 점점 층을 초반에는 뭐 알렉스넷 뭐 10개, 8개 층이었는데 지금 뭐 층 19개까지 왔어요. 근데 층을 점점 더 높여봤습니다. 이러면 성능이 올라갈까? 하고 그랬는데 VG넷이 VG 16이나 19나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한 16층의 깊이에서 정확도가 이렇게 수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층을 높여도 이제는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순히 이 네트워크 깊이만 깊어지면은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또 이 나중에 나오는 레즈넷이라는 모델은 그러면 이걸 모티베이션으로 조금 더 새로운 모델을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층을 더 깊게 하고 조금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이렇게 층을 뭐 56레이어, 20레이어 비교했을 때 레이어 20개를 쓴 게 훨씬 더 어, 트레이닝 에러나 텍스트 에러나 다 좀 더 좋은 걸 에러가 더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레즈넷이 이제 개발이 돼서 2015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레즈넷은 총 152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층이 7배나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탑5 에러율도 이 3.75%로 이제 인간이 분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류를 이미지 분류를 잘 하게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즈넷의 핵심은 이 레지듀얼 블락인데요.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레지듀얼 블락에서 사용한 게 이 쇼트컷 커넥션, 뭐 스킵 커넥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 피처 맵을 그대로 앞으로 보내는 요거를 이제 쇼트컷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층을 더 깊게 쌓았는데도 성능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 세션 때 심화 때 또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레지듀얼 블락 쇼트컷 커넥션 기억하시고요. 질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넷 대회에서 주요 모델들을 통해서 이 CNN의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최근에도 우선은 뭐 알렉스넷, 아까 제일 처음에 CNN의 약간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각광받은 모델이었고, VGG넷 구글넷이 우승을 했지만 VGG넷이 조금 더 간단한 그런 아키텍처로 각광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즈넷, 이 쇼트컷 커넥션 요거를 이용해서 성능을 높였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이런 이미지넷 챌린지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뭐 VIT, 이 비전 트랜스포머 이런 모델들이 1등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메인으로 공부할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부해 볼 건데요. 우선은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다뤄지는 태스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꼽자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거. 이 인풋 레이블이 있으면은 그냥 이게 고양이다, 강아지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있고 그래서 뭐 그 예시로 아까 말한 알렉스넷이나 뭐 레즈넷, 뭐 VGG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디텍션 하는 건데 이 물체 레이블을 예측하면서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있는 곳에 뭐 네모를 그린다던가 하는 게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어,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이런 간단한 레이블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죠. 그래서 뭐 욜로, RCNN 등 이런 모델인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 세그멘테이션, 분할. 이거는 모든 픽셀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은 이 픽셀들 하나하나를 다 봐가지고 예를 들어 뭐 cat, dog, duck 중에서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픽셀은 cat,
요 픽셀도 캣 다 예측을 캣으로 해야 제대로 한 거겠죠? 그리고 도구는 여기 도구 여기 픽셀만 하나씩 다 도구라고 예측을 해야 제대로 한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뭐 FCN도 있고 또 뭐 유넷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은 사진에 있는 모든 픽셀을 해당하는 이제 미리 지정된 개수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지에 있는 모든 픽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덴스 프리딕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뭐 동일한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같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여기 이미지, 짱구 가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한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거는 어떤 걸까요? 네, 오른쪽 요거요? 바꿀게 한번 드릴게요. 안 바꿔요?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3초. 3천 원 주었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정답을 잘 말해주셨는데 같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인간 그리고 뭐 강아지는 강아지다 이렇게까지만 구별을 하는 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고 근데 인간이 또 인간 1, 2, 3, 4, 강아지 1 이렇게 하는 거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조금 더 다른 분야인데 오늘 다룰 거는 이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이 모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오늘 나오는 게 이 FCN,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for Semantic Segmentation 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이 모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개발된 이 딥러닝 모델이고요. 여기서 이 특징을 보자면은 이미지 분류에서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CNN 기반 모델 이거를 목적에 맞춰서 변형시킨 것이 이 FCN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긴 역사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빌드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FCN의 핵심으로는 이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 업샘플링, 스킵 아키텍처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업샘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FCN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업샘플링이 뭔지 그리고 업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또 나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CNN 모델들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컨볼루션과 풀링을 진행하면서 피처 웹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왜? 쉬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됐다. 예? 예? 손을 들고 말해주셔야죠. 네. 네. 네, 줄어듭니다. 맞았습니다. 자, 좀 이따 뺏어서 드시고요. 자, 이미지가 크기가 이렇게 점점 가면서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미지들의 특징을 이 CNN을 쓰면서 추출을 하긴 하지만 피처맵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픽셀 단위로 하나하나 이 픽셀이 어디에 속하는지 다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이 피처맵이 계속 줄어든 상태에서는 맞추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크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추출한 다음에 원래 크기로 이렇게 복원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이 업샘플링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CNN에서 약간 이렇게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 피처맵의 크기가 계속 줄어드는 거를 이제 다운샘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개념, 이거를 줄어든 걸 다시 키운다 해가지고 이제 업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업샘플링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CNN의 레이어는 자, 이 컨볼루션과 풀링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컨볼루션에서는 뭐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씩 적용을 하고, 풀링에서는 뭐 맥스 풀링, 뭐 에버리지 풀링, 뭐 이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피처맵의 크기를 뭐 절반으로 축소시키거나 뭐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업샘플링은 이 다운샘플링의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 풀링의 반대, 언풀링도 있고요. 컨볼루션의 반대, 이 트랜스포스드 컨볼루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가 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언풀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언풀링이 첫 번째, 뭐 nearest neighbor unpulling이라고 있는데 이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2 곱하기 2의 피처맵을 4 곱하기 4로 복원시키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4 곱하기 4로 일단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린 다음에 각각의 공간에 그냥 똑같이 11111 다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하는 엄청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bed of nails unpulling이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위치를 딱 하나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2 곱하기 2를 4 곱하기 4로 늘린다 했을 때 이렇게 일단 늘렸어요. 늘린 다음에 특정 한 곳, 예를 들어 뭐 왼쪽 위, 여기에만 숫자를 넣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죠? 이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맥스 언풀링인데 이 앞서서 맥스 풀링 레이어가 나왔었죠. 거기서 이제 맥스 풀링된 위치를 기억을 하고 그 위치의 값을 복원하고 나머지는 0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베드 오브 네일스 이 언풀링이랑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죠. 한 곳에 정해놓고 이 0으로 채우고 여기도 맥스 값이었던 곳에만 해놓고 0을 채우고 이렇게 비슷한데 조금 더 맥스 값이었던 곳의 위치를 기억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보 손실이 조금 더 방지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컨볼루션의 반대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행렬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컨볼루션도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풋 사이즈가 이제 4 곱하기 4라는 이 이미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커넬이 이제 3 곱하기 3짜리 커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커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 번 했다가 여기 했다가 여기 했다가 여기 했다가 이렇게 총 4번씩 스트라이드 1이니까 적용이 되겠죠. 패딩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하는 과정을 그냥 행렬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 필터를 쫙 이렇게 펴줍니다.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16의 형태로 만들었죠. 요거를 이제 토에플리츠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펴주고 그 다음에 요 또 인풋도 이렇게 쭉 펴줍니다. 펴서 그냥 행렬곱을 하면은 원했던 이 벡터가 나오고 이걸 다시 리쉐입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실제로 다 계산해보면은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의 과정을 어, 행렬로 나타낸 건데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그걸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스드 컨볼루션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반대로 어떻게 하냐? 아까는 이 4 곱하기 16 이 행렬이었어요. 이 필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전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4 행렬로 이렇게 전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인풋 이미지를 플래튼해서 행렬이랑 곱해줬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는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아웃풋을 다시 이미지로 돌리고 싶다면은 이 아웃풋을 다시 플래튼한 다음에 이렇게 또 행렬 곱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원래 이미지로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
트랜스포스드 컨볼루션이란 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 최종적으로 그 이렇게 축소됐던 이미지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FCN, 이 풀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배울 건데 이 이미지가 이렇게 쭉 줄어들었다가 이 업샘플링 기법을 활용해서 다시 쭉 늘린 다음에 그러면 이 픽셀 하나하나가 다 잘 클래스에 맞도록 예측을 했는지 비교를 해보면서 정답률을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99페이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벌써 절반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6분이니까 45분에 다시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이어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왜 이거를 어, 16바이 4로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스트라이드가 1이에요. 그리고 커널이 3 곱하기 3 커널, 이 필터가 이거였죠. 그리고 인풋이 4 곱하기 4였으니까 아까 그 식에 적용을 해보면은 4 마이너스 커널 사이즈 3 플러스 패딩이 0이니까 2 곱하기 0에다가 스트라이더 1이죠. 플러스 1은 이제 어, 3 플러스 1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어? 뭐야? 이거 다 용인데요. 아하, 네. 자, 그래서 자, 1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이제 2가 되니까 이 아까 그냥 이 컨버루션을 적용했을 때 그래서 아웃풋이 2 곱하기 2 아웃풋이 나왔죠. 그랬는데 반대로 이제 요 아웃풋에다가 이 커널을 반대로 적용해서 요 인풋을 이제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최종 사이즈가 이제 4 곱하기 4, 즉 16, 16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우가 16이 된 거고 이제 4는 왜 4냐? 여기 또 그 인풋이 이제 아까 나온 아웃풋 피처 맵이었으니까 이게 4 곱하기 1이었으니까 요게 4 곱하기 1이어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트라이드나 뭐 패딩을 하게 된다면은 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행렬의 크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또 이 패럴로시에 또 배고프신 분은 바로바로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FCN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여기서 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FCN이 뭐라고 했죠? 간단하게 그냥 설명할 수 있으신 분.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여기 있어요. 답이 있어요. 손 들어주셨는데, 손 들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또한 성능을 그리고 CNN 기반 모델을 좀더 깊게 네, 맞습니다. 그럼, 연결도 많이 예, 필요한데.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묻더 하실래요? 하나 더? 네. 두 개, 더블로. 자,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뭐였나요? 아까 픽셀로 네이버에서 구분을 하는데 네. 클래스라는 구조를 하는 클래스 안에서는 구분 없었으니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예시로 보여주시면 네.
정말 제가 그러니까는 오케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묵도 하셨으니까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FCN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CNN, 기존에 나왔던 모델들을 좀 개조를 해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뭐냐 하면은 이 픽셀 단위로 클래스를 다 예측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뭐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까 그 CNN 발전 과정에서 나왔었던 뭐 알렉스넷, VGG16, 뭐 구글넷 뭐 이런 거를 변형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또 임의의 사이즈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동일한 사이즈의 아웃풋을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게 이 FCN입니다. 이전에 그 CNN 그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크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특정 모델에는 뭐 250 by 250 아니면 뭐 32 by 32 이런 이미지만 넣어야 됐었는데 이 FCN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크기 제한이 이렇게 많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기존의 네트워크인 이 알렉스넷, VGNet 등을 파인 튜닝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학습된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델들에서 그런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약간 튜닝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코어스 전반적인 정보, 파인 또 세밀한 이런 정보를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FCN을 다 같이 알아볼 건데 이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이 있고 업샘플링 아까 저희 배웠죠. 그리고 스킵 아키텍처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뜯어가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FCN의 구조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봐서는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FCN의 핵심 포인트들 아까 말씀드린 3가지를 짚어가면서 이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문제 나갑니다. 지금까지 CNN을 계속 배웠는데 그럼 CNN의 가장 마지막 레이어 그거는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아니, 씨, 씨, 손을 들고 말해주셔야죠. 손을 들고 답 나왔잖아요. 자, 자, 그럼 우리 마스크맨 백두영 씨, CNN의 가장 마지막 구조가 뭐였죠? 네, 딩동댕 정답입니다. 자, 와, 베이스 캐치 아주 좋습니다. 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됐었죠. 그런데 이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 이거를 알기 위해서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기존의 이미지 분류 모델들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출력층이 아까 저희 마스크맨이 말씀해 주신 대로 FC 레이어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 근데 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은 이 FC 레이어는 좀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선은 이미지의 위치 정보가 사라져요. 왜냐면 그 FC 레이어에 넣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 피처 맵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쫙 펴니다. 펴가지고 플래티닝 한 다음에 또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기에 있던 이미지도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다 이렇게 반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위치 정보 이런 게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고 또 입력 이미지 크기가 고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3바이 1이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그러면 무조건 여기 들어가기 전에 나와야 되는 이 최종 피처 맵은
어, 뭐 n 곱하기 3의 형태가 돼야 이 3바이 1 행렬이랑 행렬 곱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금까지 이 적용하는 필터라든가 이런 거에 스트라이드라든지 아니면 패딩하는 게 저희 다 정해 놨었잖아요. 일반적인 CNN 각각의 레이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의 위치가 달라지면, 이미지의 크기가, 입력 이미지가 크기가 달라지면은 요대로 잘 안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맨틱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이 어, 각 원본의 이미지와 또 각 픽셀에 대한 클래스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 정보도 매우 중요하고 또 입력 이미지도 여러 가지를 좀 더 넣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 여기 FC 레이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FC 레이어를 다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VGG16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014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한 건데 이렇게 쭉 컨볼루션 레이어 갔다가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였는데 이 FC 레이어를 다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바꿨습니다. 이게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출력 피처 맵이 원본의 이미지 정보를 또 내포할 수 있게 됐고 또 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 이미지가 달라져도 된다라는 점을 이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이제 다 이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추출을 한 거는 좀 너무 작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셀 단위의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피처 맵 가지고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였죠? 해줄 수 있는 게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좀 안 한 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안 시켰어요. 조용히 안 시켰어요, 아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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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려운 거였는데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업샘플링이죠. 자, 조용히, 쏘리. 자, 그러면은 이 업샘플링을 통해서 다시 피처 맵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줘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샘플링의 방법에 아까 뭐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이 논문에서 사용한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과 디컨볼루션가 배운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인터폴레이션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폴레이션 그냥 뭐 한국어로 하면 대치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어 요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두 값은 뭘까요?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냥 뭐일 것 같아요, 그냥. 뭐일까요? 자, 임창재 씨. 그렇죠. 오랑치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어, 어렵다. 네, 이렇게 위에 값이 5, 7 이런 거를 쉽지 않게,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원래는 요런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공식에 의해서 요런 이제 비율 같은 거를 활용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냥 아까는 직선 위에서 그냥 뭐 눈금도 있고 해서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linear interpo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된 게 bilinear interpolation으로 linear interpolation은 직선 위에서 한 건데 이거는 2차원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렬 모양의 이게 있으면은 이거를 다시 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터폴레이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FCN에서
업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디컨볼루션 아까 다 했었죠.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원래는 컨볼루션 과정에서 뭐 컨볼루션 레이어도 있고 풀링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적용이 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를 반대로 하는 거라고 했죠. 디컨볼루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렬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똑같은 사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컨볼루션을 할 때는 필터를 계속해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피처 맵이 추출이 됐는데 그거를 행렬 곱의 형식으로 나타내서 이 컨볼루션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그거를 반대로 해서 이 필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웃풋이랑 행렬 곱을 해주면 다시 이 인풋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필터를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 줬잖아요. 이 필터를 의 가중치도 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샘플링을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CNN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필터를 학습하듯이 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필터도 학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 나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패딩 제로, 스트라이드 2, 그리고 3 곱하기 3 커넬을 이 필터를 5 곱하기 5 인풋에 적용하면은 결과값이 뭐가 나올까요? 그걸 들고 말해주세요. 네, 몇이요? 자, 정답입니다. 까비, 까비. 자,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2, 이렇게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필터를 적용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피처 맵이 줄어드는 거를 다운샘플링이라고 했고, 그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업샘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연산을 반대로 할 경우에 이제 업샘플링을 할 수 있으므로 또 이 디컨볼루션을 업샘플링에 적용해서 FCN에서 최종 결과값을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인터폴레이션과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이 두 방법을 사용해서 이 약간 코얼스 피처 맵이라고 하는데 좀 거친 형태의 그런 피처 맵 여기 이 컨볼루션과 풀링을 진행하면서 나온 이 피처 맵의 형태를 어, 코얼스 피처 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런 최종 결과값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피처맵의 크기가 여기서 엄청 작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막 튀어버리도록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예측된 정보가 여전히 좀 별로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스트라이드가 32인 이 디컨볼루션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다 정교한 이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그냥 바로 확대를 해버리면은 결과가 별로 좋게 안 나와요. 기준 정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아,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나옵니다. 아까 레즈넷을 배웠는데 레즈넷에서 저희가 핵심 구조라고 제가 강조했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 한 분들 중에서 아 너는 좀 이따 할 거 있어 질문. 자 다른 분 PPT 뒤로 돌아가시면 있어요 답이. 안 보여 안 보여. 자, 아는 분들 중에서 한번 우리 민트 용사님 한번 민트 용사님. 저요? 예. 저요. 와사비 용사님. 자, 뭐였죠?
레즈넷에서 사용한 핵심 구조가 뭘까요? 잠시만요. 예. 이 사이에 손들면 뺏을 수 있습니다. 자, 자. 렌즈를 러닝.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와사비 기사님. 이게 야구에서 보기 즐긴 거. 저도 하나팬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나왔던 게 이제 스킵 커넥션, 쇼트컷 커넥션이라고도 하는 그 레지넷 핵심 구조를 사용해서 레지넷을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이전에 VGG나 뭐 알렉스넷 그런 거에 비해서요. 근데 여기서도 FCN에서도 이 정교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이런 비슷한 형태가 적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스킵 아키텍처라는 건데요. 어, 이것도 뭐 쇼트컷 커넥션 그거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자, 이 피처 익스트랙션의 과정에서 각 층이 어떤 정보들을 좀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요. 약간 제일 처음 인풋 이미지 부분에서는 조금 로컬 정보, 뭐 디테일한 정보, 로케이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추출을 할 수 있는 반면 좀 더 딥한 거, 컨버루션을 많이 걸치고 나면은 홀스, 아까 말씀드린 좀 거친 그런 정보들, 그리고 뭐 글로벌한 정보들,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킵 아키텍처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남게 되는 건 결국 이 코어스 인포메이션, 이 글로벌 인포메이션들밖에 안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요런 이 중간에 추출했던 정보들을 버리지 말고 이거를 활용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FCN 16, FCN 8S, 16S, 8S 뭐 이런 게 있는데 원래는 요렇게만 하고 이제 여기서 바로 업샘플링해서 결과값을 예측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종적인 이 결과값뿐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있는 요것도 얕은 층의 정보도 결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값을 만들어낸다. 이게 스킵 아키텍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번째 레이어에 있는 거를 가져다 썼죠. 그리고 또 8S 같은 경우에 여기 세 번째 또 쓰고 네 번째 있는 것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앞선 거, 세 번째 게 이 네 번째 거보다 좀 더 그 로컬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잘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런 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앞선 레이어에 있는 걸 사용한 이 8S가 논문 내에서는 가장 스코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32S, 뭐 16S, 8S 뭐 이렇게 있는데 16S는 아까 보신 대로 조금 더 이후의 정보를 사용했고 8S는 이후의 정보도 쓰고 조금 더 이전의 정보도 사용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훨씬 더 조금 더 이것보다는 정확하게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깝게 예측을 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덴스 맵 아까 말씀드린 그 코어스 피처에서 어, 업샘플링을 사용해서 얻은 걸 이제 덴스 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얕은 층의 정보, 최대한 그 이미지에 좀 더 가까운 그 인풋 이미지에 가까운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 품질을 개선했다라는 게 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FCN이 기존의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분류 모델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이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갖다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에 맞게 트랜스퍼 러닝으로 만들어 줬고요. 그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트랜스퍼 러닝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 원래는 CNN의 마지막이 이제 FC 레이어였는데 그거를 이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예측된 모델을 다시 한번 업샘플링을 통해서 키워주는 걸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좀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이 얕은 층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 이 스킵 아키텍처라는 걸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정교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 FCN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엔드 투 엔드 방식의 풀리 컨볼루션 모델을 통한
이 덴스 프리딕션 혹은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초석을 닦은 연구가 이 FC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영균 씨, 네.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바이오 융합 전문. 네, 바이오융합 전공이면은 약간 그런 생물 그런 데이터 막 이런 것도 많이 다루시죠? 네. 약간 뭐 세포 사진 뭐 이런 것도 좀 봐본 적 있습니까? 셀 사진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이런 뭐 고양이나 뭐 강아지, 나비 뭐 이런 거 사진 엄청 많은데 이런 의료 분야에 특히 진짜 사람의 뭐 그런 의료 기록이라거나 이런 거는 데이터가 많나요?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발표에 따라서 적은 게 맞겠죠?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런 어, 일상생활에 쓰이는 이미지보다 아무래도 의료 분야의 데이터가 조금 더 숫자가 적은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 이 매우 적은 숫자의 데이터로도 정확하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유넷입니다. 자, 유넷은 Convolutional Networks for Biomedical Image Segmentation이라는 이 논문에서 나온 구조고요. 매우 적은 수의 학습 데이터로도 정확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보여줬고 또 이 ISBI 셀 트래킹 챌린지 2015년 이 대회에서 큰 점수 차이로 우승을 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왜 유넷이냐면 이게 그냥 U자로 생겨가지고 유넷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 ISBI 셀 트래킹 챌린지 이 여기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30개밖에 없어요. 아니, 딥러닝을 하는데 30개밖에 안 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넷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성능을 냈고요. 그러면 유넷을 조금 더 먼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유넷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넷을 흔히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인코딩이 약간 암호화하다 뭐 그런 뜻이죠. 이렇게 쭉 이미지를 이렇게 인코더 부분에서 피처를 계속 추출해 나가면서 이런 약간 암호화된 것처럼 그런 형태의 피처 맵을 추출한 다음에 다시 쭉 디코딩 이거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모두 3x3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해서 어, 적용을 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인코더 부분, 이 컨트랙팅 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각 스텝마다 3 곱하기 3 컨볼루션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패딩이 없으면 피처맵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세히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572, 570, 568 이런 식으로 어, 조금씩 피처맵이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컨볼루션의 렐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칸이 있어요. 이거는 이 채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피처맵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568 이랬는데 128로 284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 크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다운 샘플링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할 때마다 채널 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 위에 있는 게 채널 수고 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그 피처맵의 크기인데 64에서 여기 128 되고 128에서 256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부분을 뭐 브릿지라고도 하는데 어 그냥 뭐 이렇게 끝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익스펜딩 패스 뭐 디코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어 아까 컨볼루션을 통해서 점점 피처맵이 줄어들었죠. 근데 줄어든 거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해야 원본 이미지 크기로 바꿔야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x2 업 컨볼루션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첨입의 크기가 어, 여기 한 층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크기가 2배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각 층에서는 또 이 그냥 3x3 컨볼루션을 두 차례씩 이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각 층에서는 조금씩 크기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업샘플링마다 아까 채널 수가 절반으로 2배로 늘어났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절반으로 이제 줄어드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계속 하얀색 이 이게 붙는 게 있는데 이게 유넷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인 또 스킵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나왔던 구조죠. 이전에 썼던 거를 다시 그대로 와가지고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유넷의 그런 키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overlap style strategy and mirroring extrapo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의료 데이터 크기가 좀 엄청 데이터마다 다르고 사이즈나 해상도가 좀 더 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적당한 크기로 좀 잘라서 딥러닝 모델에 제시해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탐색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윈도우가 있으면 요거를 계속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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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특징을 추출해 나간 다음에 어, 이 모델에 넣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미 여기서 훑어봤는데 그래서 또 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훑어본 부분이. 그래서 좀 이게 계산량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좀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의 크기가 커버리면 진짜 속도가 확연히 저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유넷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패치 탐색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패치 탐색 방식에서 좀 더 자세하게 봐볼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나갑니다. 여기 이게 이제 유넷을 적용할 이걸로 나눈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랑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조금만 더 힌트를 주세요. 음,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패치 탐색 방식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빨간색이 이렇게 실제로 넣어주는 인풋입니다. 뭘까요? 자, 이건 어렵기 때문에 자, 리트라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셨던 분들 또 한번 패치 탐색이 어떻다고 했죠, 제가? 왜 패치 탐색을 한다 했어요? 예? 왜? 왜 한다고 했지? 패치 탐색을 왜 한다 했어요? 여기 써져 있는데. 오케이, 네, 백재영 씨. 네, 네, 그래서 엑스판트를 써본데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니까 여러 번 클릭할 거거든요. 네, 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한 거랑. 자, 여기 빨간색이 인풋이에요, 빨간색이.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인풋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인풋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인풋이 되겠죠? 저요. 네, 패치가 이제 기존 슬라이딩 윈도우 하면은 겹치게 되면서 인풋이 낭비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안 겹치게 하려고 패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겹치게 되는 게 상충이 됩니다. 100점! 와!
정확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분명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니 안 겹치려고 예? 패치를 쓴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예? 또 이렇게 하고 하면은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오버랩 타일 스트래터지 그러니까 오버랩이 겹치다라는 거죠. 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일단은 왜 분명히 여기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큰 부분을 인풋으로 넣냐 하는 걸 보시면은 여기 이 유넷의 인풋이랑 아웃풋의 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572 곱하기 572가 인풋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따라다라다 하고 딱 나왔는데 여기는 388 더하기 388이 크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넷이 이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부분은 이 인풋 이미지의 일부분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랩 타일 스트래터지 실제 세그멘테이션 되는 부분이 이렇게 오버래핑이 결국에는 이제 인풋으로 넣어준 거는 살짝씩 겹치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되는 거는 안 겹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려고 할 때 여기 이 정보까지 넣어줘 버리면은 조금 어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정보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여기 이 빈 공간 요거를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빈 공간이 이 missing context라고 합니다. 여기 주황색 테두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요거를 이 실제 이미지에 요런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값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차피 여기 바깥에 있는 거는 빈 공간이니까 뭐 다른 값을 쓰긴 써야겠죠. 그런데 여기를 이 어, 0으로 채워넣는 뭐 제로 패딩 이런 방식보다는 이게 세포들이 좀 대칭되는 게 많잖아요. 약간 크기가 다 어떻게 보면 좀 일정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냥 여기 반을 그대로 비친 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완전 이렇게 대칭되게 채워진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irror extrapolation이라고 한 게 이 빈 공간을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사된 형태로 채운다고 해서 이 mirror extrapo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어, 아까 ISBI 세포 추적 챌린지에 2015년에서 제공된 데이터셋의 개수가 몇 개였을까요? 이건 쉬우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 야 데이터셋 몇 개였을까요? 아, 네, 네, 100점, 100점. 오, 오. 200점, 200점. 자, 30개 정답입니다. 자, 데이터셋이 30개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지난 시간에도 그 CNN 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 이미지를 이미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넷 논문에서 소개된 이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뭐 이렇게 네 가지, 시프트 로테이션, gray value 이렇게 있고, elastic deformation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시프트, 그냥 뭐 이동, 로테이션, 뭐 회전, gray value 뭐 그냥 이렇게 스펙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보면 이해가 되는데 elastic deformation
요게 좀 특별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픽셀이 랜덤하게 다른 방향으로 그냥 뒤틀리도록 이렇게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을 해도 뭔가 이런 이게 좀 현실 세계에 그런 있을 법하게 특히 다 세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제한된 데이터를 증가시켜서 조금 더 학습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문제 나갑니다. 우리 와사비맨? 와사비맨. 자, 레지넷이랑 FCN에서 사용한 이 비슷한 맥락의 방법론 아까 뭐였다고 했죠? 제가 말한 네. 레지저럴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 쓰는 그대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쓰는 거. 한 10번 말한 것 같은데 오늘. 스킵 커넥션? 네, 정답입니다. 네, 지금 초콜릿이 다 떨어져가지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나온 게 스킵 커넥션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킵 커넥션들이 막 완전히 그대로 막 갖다 박는다 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살짝씩 변형해서 쓰는 것도 있듯이 약간씩은 이게 변형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그 이전에 썼던 거를 쓴다는 그 측면은 다 동일하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킵 커넥션을 어디에다 쓰냐? 여기 딱 보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그림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썼던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그냥 컨캣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게 이제 유넷에서 사용한 스킵 커넥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살짝씩은 좀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568 바이 568인데 여기는 392 바이 392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살짝씩은 이게 테두리 부분을 좀 잘라가지고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서 피처를 이제 맵을 컨캐트네이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테두리 이 부분을 더 잘 분할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히나 이런 세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일반적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이렇게 살짝 썰어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세포는 진짜 그냥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엣지들을 더잘 파악하고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용한 게 이 로스 펑션인데 이게 에너지 펑션이라는 약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살짝 어, 웨이트를 추가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사용한다고 봐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일단은 그 예측 각 픽셀별로 이렇게 예측을 할 때 여기 어 이것도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여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뭐 픽셀별로 이렇게 클래스가 뭐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리딕션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일단 원하드 인코딩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프리딕션 했을 때 그 확률값 요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하게 되는데 이 그라운드 트루스들을 그 원하드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딱 여기 이 1에 해당하는 거, 0에 해당하는 거는 곱하면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로스만 남게 돼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원래는 써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변형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제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웨이트 맵을 어, 구해서 좀 더 이런 식으로 잘 이런 경계 부분에 엣지 부분에 이런 가중치를 더 줘가지고 이쪽을 특히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웨이트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변형을 해가지고 웨이트를 붙인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웨이트가 이게 엄청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유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고요. 유넷의 특징 이렇게 네 가지 알아봤었습니다. 오버랩 타일 스트래터지, 그리고 미러링, 익스트래폴레이션. 그 여기를 자를 때 유넷의 인풋이 아웃풋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데 근데 여기 나머지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제 미러링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데이터의 개수가 작으니까 조금 더 변형시켜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자 있었고 그 다음에 인코더에 있었던 이 피처 맵을 디코더에도 계속 환캐돼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이 스킵 커넥션도 살펴봤고요. 또 테두리를 특히 더 잘 분할하기 위해서 이 웨이트를 추가한 특별한 이런 손실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넷은 결과적으로 이 FCN 아까 배웠던 것보다 더 확장된 기준의 업샘플링과 스킵 아키텍처를 적용한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 유넷 구조는 아주 또 적은 양의 학습 데이터만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해서 여러 그런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머리 한번 보고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CNN 리뷰 아까 했었고요. 그다음에 CNN 발전 과정, 이 이미지넷 대회가 있어서 제일 처음에 이 알렉스 형님, 이 형님이 일저자로 있었던 알렉스넷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승한 다음에 구글르넷, 구글에서 만든 이게 있었는데 이게 우승을 했고 VGG가 준우승을 했지만 VGG가 좀 더 간단한데 성능이 좋다. 그래서 요게 각광을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알렉스넷보다 이 두 개의 특징이 훨씬 더 레이어를 깊게 쌓아가지고 성능을 올렸었죠. 근데 일정 수준 레이어를 더 깊게 해도 성능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레지널을 사용해서 우리 와사비면이 말해주신 이 레지듀얼 러닝을 활용을 해서 그 문제를 극복했다. 그래서 레지넷은 거의 뭐 레이어가 150개 막 이렇게 있으면서도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거 했었고요.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CNN의 태스크들 여러 가지 분류 있었고, 로컬라이제이션, 디텍션 이런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뭐 욜로 이런 모델로 이제 네모를 박스를 딱 씌워가지고 이게 뭐다 뭐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로컬라이제이션, 디텍션 프로블럼이었고, 세그멘테이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유넷이랑 FCN의 목적이 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했었죠. 각각 픽셀별로 클래스 예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샘플링 방법, 언풀링, 풀링의 반대였고, 근데 풀링은 딱히 저희가 그 파라미터들 없이 그냥 맥스 풀링 하면은 큰 것만 가져다 쓰고 에버리지 풀링 하면은 그냥 평균을 쓰고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웨이트나 그런 필터 같은 개념이 적용이 안 됐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언풀링은 바꾸면 됐었는데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이거는 이 컨볼루션 한 거, 이 필터를 적용해서 한 거를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웨이트가 있었다. 근데 이 웨이트는 또 학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거를 FCN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했었고 이 FCN 다음으로 배웠습니다.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완전 개척자 엄청 좋은 성능을 딱 보여준 그런 모델이었는데 특징 세 가지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 이게 FCN이 기존의 CNN 모델을 갖다 사용했는데 마지막 레이어가 이 FC 레이어였는데 이거를 이제 컨브 레이어 필터가 있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이름이 fully convolutional network인 게 full 모든 걸 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바꿨기 때문에 이 FCN 이름이 지어졌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업샘플링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피처맵을 추출했을 때 이미지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그거를 다시 크게 하기 위해서 업샘플링 배웠고요. 그 다음에 스킵 아키텍처 요거만으로 한 번에 빡 올려버리니까 이미지가 너무 코어스하다. 거친 이미지 맵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추출했던 과정에서 나왔던 이 조금 더 로컬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요 정보를 또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의 정확도를 높였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넷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메디컬 분야에서 사용을 했고 뭐 이렇게 네 가지 아까 방금 막 살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있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또 이렇게 있고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예,